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유류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상속증여세법을 썼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은 났지만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유류분 청구 소송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6년 2월에 드디어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 공포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합니다. 보통 유류분 청구 소송은 1년 안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 벌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상속 개시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청구 대상은 유류분 이상을 상속 혹은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기간 산정이 어려워서 1년 안에 보통 소송하더라고요. 반환의 대상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인데요. 유언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일단 청구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속 이런 돌아가시기 전에 상담을 해드릴 때는 특정인에게 좀 더 재산을 주고 싶다면 증여를 해라. 이제 유증이라는 건 유언장에 의해서 돌아가시면 증여, 즉 상속이에요. 특정 지정한 상속. 근데 증여는 이제 살아 생전에 하는 거잖아요.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증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살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이번 개정과 상관없던 얘기고요. 그러면 이번 개정과 상관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류분이라는 것은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세무사지, 저희가 유류분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지지 못해요. 요거에 대한 전문가는 변호사라고 해서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법, 그 중에서도 상속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인 지식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로, 유증이죠,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나 유증을 했어요. 또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상속을 못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녀죠.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우리가 법정 상속분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와 자녀 하나다 하면 2.5죠. 거기에 자녀는 1, 2.5분의 1에 2분의 1, 즉 5분의 1. 의 2분의 1이라는 건 상속재산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값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로, 돌아가신 분의 부모로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3분의 1. 우리가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24년에 판결 나온 걸 보면 형제 자매는 이상하다. 형제 자매가 왜 상속이나 증여를 덜 받았다고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나요? 그래서 24년 4월 25일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즉각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없다고 보여져요. 대신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 기여분이라든지 폐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요건에 대한 게 명확하게 없었어요. 특히 유명했던 사건이 구하라 씨, 우리 연예인 구하라 씨 있었죠. 아이돌. 구하라 씨가 돌아가신 게 19년이었는데 9살 때 버리고요. 20년째 나타나지도 않았던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서 구하라 씨 재산의 반을 달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이 계속 막 느려지고 그 구하라 씨 오빠가 계속 국민 청원 운동도 하고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셨는데 부결되고 통과되고 자동 폐기되고, 근데 결국 6년 만에 드디어 6년 만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하라 씨 사건은 진짜 우리 상속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9살 때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 안 된 엄마가 과연 자녀의 재산, 상속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 되냐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동안 규정이 없었지만 요번에 확실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폐륜적인 사람들은 상속재산을 못 가져간다. 이런 게 바로 요번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년 4월 25일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돌아가신 분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버려둔 구하라 친모 같은 사람,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서 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24년 9월에 이런 민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 부모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 등 일정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이 해당 직계 존속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직계 존속, 부모에 대한 것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요건이 없었던 것이죠. 요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요, 다시 읽어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뿐만 아니라 그 부모, 직계 비속,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등 폐륜적 행동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재산을 상속받도록 없도록 했습니다. 상속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류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개정된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다음으로 크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반대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유증받은 경우 피상속인을 돌아가신 분이에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닌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래 유류분이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실제 그 원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재산을 반환하는 게 뭐 그 사이에 재산 가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요건에 의해서 처하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물을 반환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족분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이미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법적으로는요, 유류분 반환 과정에서 원래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금 내지 다른 재산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시가보다 저가로 반환했던 특수관계자 간에 세금을 일부러 줄였다고 봐서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돼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을 보면 굉장히 저도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6개월 동안 같이 상속세를 계산했던 분들이 서로 이제 적이 돼서 법원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에 대한 분배를 좀 명확하게 하는, 명확하게 하더라도 상속세는 좀 최소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미리 좀 분배를 하고 합의가 돼서 쓸데없는 소송으로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또 제휴되어 있는 법무법인과 민법, 상속법 전문 변호사님께 톡스해서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